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두려움이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많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퇴근 시간과 주말만 기다리거나 쇼핑을 하는 등 눈앞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래퍼이자 비즈니스 거물 50센트와 작가 로버트 그린이 함께 저술한 50번째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성적이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인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만다. 내일과 몇 주 후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일쑤며 몇 달 후를 대비해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되게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인간 행동의 핵심적인 감정 요인이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게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수렵, 채집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늘날 인간은 앞날을 생각하려고 힘겹게 노력한다. 그 증거로 미국인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목표는 은퇴 자금을 다 모으는데 거의 40년이 걸린다. 그렇게 모은 총 은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정도다. 27세라는 나이에서 보면 꽤 큰 돈 같지만 은퇴 후 한 달 수입이 310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맙소사. 인간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15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86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다. 그러니 어떻게 80년 후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많은 요소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사랑을 토대로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들어선다.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다. 그래서 전망, 정체성, 미래의 나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테드 강연은 미래의 나를 창조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테드 강연 주제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싸움, 미래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의 나로 가는 여정, 미래의 내가 제공하는 지침, 미래의 나에게 인사하기, 미래의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미래의 나를 위한 적극적인 생각,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만드는 방법, 미래의 나에 대한 도전,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전망과 미래의 나를 다루는 심리학이 계속 발전하고
점차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의 나에 대한 코칭 및 명상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완벽하게 다룬 책은 아직 없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은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된 최근 심리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매우 실용적인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다음의 내용을 배울 것이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법.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를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확장하는 방법.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탈 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자 행동이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이어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행동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한다. 배움은 뇌의 예측 능력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리 없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2010년 심슨 가족의 머니바트라는 에피소드에서 다루어졌다. 심슨 가족은 미국의 방송사 팍스에서 방영 중인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머니바트 에피소드는 2010년 10월 10일에 방송되었다. 무책임한 아버지 호머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술에 빠진 현실을 회피했다. 호머의 아내 마지는 호머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아이들은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걸 후회하겠죠? 그건 미래의 호머가 겪을 문제지. 이봐, 나는 그 인간과 상관없다고. 호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보드카를 마요네즈 병에 부어 마신다. 그리고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우리가 호모의 모습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호모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드카를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의 나에게 문제를 떠넘긴다. 1990년대에 레이트 쇼 위드 데이비드 레트먼에서 코미디언 제시 사인펠트는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나는 어떤 광고를 보았다. 6월까지 지급액 없음이라는 문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6월이라니 6월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6월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나 역시 내게 그렇게 말한다. 늦은 밤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 밤이네? 그런데 너무 재미있잖아.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밤 사나이야. 그런데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졸리면 어떡하지? 그건 아침 사나이의 문제지. 아침 사나이에게 맡겨. 나는 밤 사나이니까 파티를 즐기자. 그러고는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리다. 밤 사나이는 언제나 아침 사나이를 망친다. 아침 사나이가 밤 사나이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다. 아침 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대한 자주 늦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면 낮 사나이는 직장을 잃을 테고 밤 사나이는 돈이 없어 더는 파티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레터먼은 제리에게 현대 미국인 삶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미래의 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데니얼 길버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라는 귀중한 금강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퇴근의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여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6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깊이 생각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의 나는 53세이다. 6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나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53세의 내가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을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플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에 미래의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흥분해서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상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이는 웅 대답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도 함께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꼭 끌어안았다. 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의 경건함을 느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5분 정도 피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이런 딸과 논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다. 피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큰 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라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는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단쳤을 것이다. 멍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에 다 뒹굴고 있는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주방 식탁에 늘려있는 학습지와 숙제들을 보니 행복했다. 바닥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의 아내 로렌, 아내의 아름다움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얻었을까? 나는 10살, 14살의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가 그 아이들의 농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느끼고 놀랐다.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다. 가족과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가족과 함께였다.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나의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내면이 더 진화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를 좌절시켰던 일들이 사소해 보였다. 지금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전에는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 더해 내 행동은 더욱 친절하고 관대해졌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